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이제 슬슬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나가는 특고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처음이신 분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봉사활동이나 실습을 나가는 특고님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각 청각학교를 제외한 일반적인 특수학교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가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인은 지적 기능과 일상적인 사회작용 능력이 부족해서 일상생활이나 학습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어려움은 천차만별인데 처음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다 아는 이야기시겠지만 그들 역시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이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봉사자나 실습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배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 또한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이고 단지 장애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봉사활동보다 너무 과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안전 문제나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꼭 특수교육 관련 학생뿐만 아니더라도 일반 중고등학생들 또한 이렇게 특수학교로 봉사활동을 많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세지만 3세 수준의 생활 연령을 가진 장애 학생을 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행동이나 말투, 생활 연령 면에서는 영락없이 3세의 아기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상하게 대해줘야 될 것 같긴 하지만 3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6년을 살아온 그 세월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우가 필요하겠죠. 호칭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언니, 오빠 혹은 성인이시라면 누구누구 씨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에서는 3세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일상생활에서는 제 나이에 맞게 호칭과 행동을 대해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대하거나 함부로 반말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아기 같은 행동을 장시간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담임 선생님이나 윗사람 같은 말투가 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선생교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톤을 높이거나 강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봉사자나 실습생들도 이걸 똑같이 너무 따라한다기보다는 가끔 상황이 제재가 안 되어서 서로에게 위험이 되는 경우에만 좀 짧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재가 안 되는 상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봉사자라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애 학생들은 아마 담임 선생님에게 하지 못했던 투정이나 장난을 만만한 상대에게 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갔을 때 자칫하면 장애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죠. 밀려서 좀 시달리다가 녹초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교사처럼 너무 강하게 말하기에는 또 애매한 입장이라서 또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할 때가 있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럴 때는 자상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가끔 지적장애 학생들 중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은 길지 않게 좀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좀 천천히 분명하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돌발 행동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평소에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마다 특징적인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충분히 설명과 그 대처 방안을 미리 물어보세요. 혹시 지적장애 학생이 화가 났거나 흥분이 되어 있을 경우에 무작정 제지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봉사자들도 다칠 수 있어요. 지적장애 학생이 하는 행동이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에서도 그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된 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안전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혼자서 케어하지 마시고 빠르게 담임 교사나 주변 선생님들을 부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미 여러 번 현장을 경험한 뚜껑님들께서는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100번 말을 해도 현장에 가면 또 그 각 상황마다 대처 방안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경험을 해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으로 특수학교나 특사학급에 가는 경우라면 일단은 걱정부터 앞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나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장애 학생들 또한 그들의 세상에서 또 하나의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 점수 때문에 혹은 그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다 보면 저 자신에게도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함께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는 이 공간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서로 끈끈한 동지애도 느꼈습니다. 점점 다양한 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특수교사가 될 수 있음을 좀 확신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특수교사가 꿈인 학생들이라면 점수 때문에 현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좀 지루하고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단순히 돕는 역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특수교사들의 학급 운영 방법을 좀 수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특수교사들마다 학급 운영 방법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이렇게 쏙쏙쏙 골라서 내 걸로 흡수하시면 훗날 특수교사가 되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봉사활동은 봉사 점수는 받겠지만 사실 무보수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끌려다니다 보면은 정말 녹초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 그 경험들이 훗날에 여러분들이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수많은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례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특수교사들보다 경험이 많은 특수교사가 현장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특수교사가 될 것이고 말입니다. 똑똑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경험이 많은 특수교사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창시절 때보다 저의 학창시절 때보다 더 많은 봉사활동 경험을 가진 봉사자들과 실습생들을 만나도 봤어요. 근데 그들은 포스가 정말 달라요. 그들의 노련함에서 저 역시도 이렇게 서브를 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배움은 정말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러 특수학교에 왔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곳에서 장애 학생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나오시겠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곧 만날게요. 안녕.